1년만 걸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우리가 판단하는 건 의미 없어요. 법에서 그거를 허용하냐 안 하냐. 자치단체에서는 그 이제 기부금에 대한 모집 홍보 같은 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나눔보안부라는 기구를 사회복지협의회랑 경기공동연합을 해서 거기는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거기는 이제 그 모집이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홍보 내지는 여러 가지 협의력이 이제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따져보겠습니다. 그쪽에 자활사업인데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제 탈수급 몇 명, 취업 몇 명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예. 제일로 문제는 이게 탈수급 취업이나 창업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저희 지금 이제 자활센터에 자활사업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지금 취업 그러니까 그 근로하는 계층 중에 제일 열악한 분들이 오셔서 지금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면은 병 하나씩 다 갖고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근로단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을 저희가 한 32명을 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렇게 취업을 할 정도까지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계속 이 자활 예, 자활근로로 최장 한 5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냥 정부 지원 받는 거로 갖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통계를 그게 하셔야죠.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조건에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 이제 그 쉽지 않은 거 다 알지만 이 자활 사업을 하고 있는 근본 취지는 한시적으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탈수급을 해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근로단에 와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이제 한식 그 자격증이라든가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든가 이제 근로 능력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해서 이제 취업 쪽으로 연계도 해주고 창업하고 할 때에 이 자활 우리 시에 이제 기금에서 이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개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개인 지원 해주는 거. 여기서 이제 탈수급해서 지원을 창업을 한다 그러면 기금에서 개인한테 지금 그건 창업자금 지원해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건 해주면 걸리는 거죠? 안 되나 보죠?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창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와 있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건이 어려우니까 창업 자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아예 시도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하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죠. 다음으로 연결되는 게 사실 또 중요한데. 생활청소년과 제가 엊그제 청소년 문화센터를 이제 남진 콘서트? 네. 콘서트죠? 네네. 우리 그 국장님 덕분에 잘 봤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짬나는 시간에 한번 여기를 한번 가보니까 로봇 그 청소년들이 막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처음 봤어요. 그거 처음 봤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흥이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로봇 경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 로봇을 제어하기 위한 코딩 작업을 하는 이 컴퓨터가 필요한 거래요. 이 노트북이 필요한 거래네. 이 두 대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금액이 이제 대당만 한 1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굉장히 호응이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이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소개했지만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냐 물어보니까 톰 호프라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에서 저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떨까? 네, 잘하겠습니다. 무봉선 수련은 14쪽인데요. 이따가 이제 그 청소년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하고 우선 뭐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 제가 질문을 하면 그동안 17억 5,100만 원을 아주 통 크게 이제 리모델링 했잖아요. 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으로 인공 암벽장, 또 눈술 매장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돼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또? 향후에는 저희가 그 야영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쪽에. 그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좀 그걸 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죠? 그게 한 5억 4천 정도입니다. 야영장 그리고 그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관리동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화장실? 네,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용수대, 예? 음용수, 음용수. 예, 예. 그다음에 이런 건 샤워실. 없어요? 음용수대는? 현재 있는데 그게 노후돼가 사용 안 해가지고요. 화장실은 지난번에 이거 리모델링 안 했어요? 네, 안에 거기 화장실 현재는 없습니다. 그쪽. 예산이 부족해서? 예, 예. 이렇게 하는 데는 얼마 나와요? 총 해서 현재 한 5억 4천을 저희가. 이것도? 아니, 총 포함해서. 야영장과 다 합쳐서? 예, 다 포함해서요. 이렇게 하면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현재. 한동안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럼? 일부는 이제 저기, 본사한테 헬스 때 아니, 또 보수 있습니다. 한번 해야 되겠지. 예, 예. 그런 거 말고, 이제 예. 현재. 신설되려면 예, 그게 좀 큰 거고요. 또 하나는 그쪽에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사유지. 그 중간에 사유지가 있는데, 이제 토지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건 논란이 좀 있는 건데. 아니, 그거는 그 토지주가 네. 그 매입을 원하고 있어요. 아니, 그 논란이 아니라 예전에 그 옆에 샀다가 그걸 안 쓰고 또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것 좀 별도로 한번 좀 설명해 줘. 예, 예, 별도로 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15초까지예요? 예, 예. 이제 15쪽만 할게요. 네. 청소년 문화공간에서 청소년 문화센터는 이제 리모델링을 잘 했어요, 거기도. 그것도 사실 크게 한 거죠. 네네. 이 무봉산 수련원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는 의회에서 사실 의견을 줘서 이걸 통크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잘 됐다고 좀 보여지고, 문화의 집이 여전히 현재는 뭐 땜질식으로 뭐 물 새는 거 이제 수리하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걸 이제 시하고 의회하고 얘기할 때 우선은 이 급한 거를 좀 처리하고 청소년 문화센터나 무봉산 수련원처럼 매번 찔끔찔끔 이러지 말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이렇게 계획을 잡아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의 질이 대체적으로 그 건물이 노후가 된 상태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의회에서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긴 했는데 근본적인 거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원래 근본적인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평이나 안중 같은 건 현재 많이 노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점차적으로 다시 신축을 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원평은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안중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노후됐어요. 네. 근데 그걸 더 부시고 상짓는 건 좀 쉽지 않을 거고 그 시설 뭐 리모델링 한 번 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나요? 저희가 한번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안중 쪽 서부 지역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계획은 그쪽에 이제 상담 복센터 분소를 설치할 계획도 있고 또는 이제 영어 교육 캠프도 지금 자체 교육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공간도 지금 현재 거기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리모델링 또는 아마 신축 좀
둘 중에 한 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 실장님, 저는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다 말하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도 얘기했고 서부 지역에 이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안중읍사무소 앞에 가면 KT 건물이 있어요. 실제 그 KT는 기능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거의는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거를 KT랑 협의해서 그 건물을 시가 매입해서 거기에 이렇게 좀 전체 읍사무소 노인복지관 다 있는 데서 이렇게 타운화 시키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방법도 괜찮다 싶어요. 새로 짓고 뭐 이러니까 아니라 KT 건물이 아주 근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이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더 해소되냐면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KT가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우리 시가 이제 만약에 매입해서 그걸 타는 거라면 진입하는 도로가 넓어지고 그리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 부분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뭐 얘기한 것 뿐이니까요. 저기 법원에서도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KT는 현재 그 기능이 많이 빠져나가서요. 예전에 있던 거하고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면 맞죠?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아 의원님. 7페이지 행동당무부 운영 추진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지역사회 중심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리고 이제 복지사각지대가 물론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인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지금 찾아내고 있죠?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이제 통리장이나 이웃분들 아니면 진짜 읍면동 지역보장협의체 그 위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그 뭐 아동센터의 그 불우아동 그런 애들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사례 관련을 해서 공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영세민도 안 되고, 왜냐면 재산이 많이 있으면은 그 영세민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사람도 요즘은 많죠. 네? 부모를 인정하는, 예. 자기만 살려고 서울 가서 뚝 떨어져 있고, 근데 자식이 재산이 많아. 그 지원은 안 해줘, 자식들이. 물론 뭐, 효자도 있고, 그런데, 또 불량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버려지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굶고 있어요, 진짜. 영세민도 안 되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렇게 어떻게 동해서 이렇게 좀 쌀 좀 없냐 그래서 추석 때나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 몇 번 이렇게 도와줘요. 그분들을 울어. 왜? 자식이 안 돌봐주니까. 영세민도 안 되고. 영세민 해주려고 해도 안 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게 시에서 이 보호자원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발굴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에 좀 안 맞는 거예요. 의원님이 어떤 분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국나라 법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법적으로 안 돼서 기소 수급자를 안 내는 중심으로 해서 네. 이제 그 취지 권란이야. 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모금에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측면에서 2월에 66명을 상대로 해서 지금 심의를 해서 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원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파악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발굴을 좀 자주 해요. 왜냐면 통장들이 들어오면 잘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통장님들한테 받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영세민들은 실제로 죽지 않아, 굶어 죽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죽는 거예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자식이 뭐랄까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의무를 안 해요. 예. 그분도 저한테도 전화 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맞아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통 크게 좀 접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소년 문화센터 얘기했는데 어느 이제 원평 수련 문화의 집도 좀 괜찮아요. 네. 오래됐죠. 이게 98년도에. 근데 그런 데는 이게 수리가 안 들어가나 봐요. 잘 이렇게 요청을 안 하나요? 요청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검토, 왜냐면 그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요청이 글쎄 안 들어온 것 같은데, 근데 지난번에 제가 원평 같은 경우도 개보수를 했습니다. 일부 예. 일부 조금씩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일부 조금씩 세워야 표시도 안 나요. 그냥 땜빵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고칠 것에서 확 고쳐야지 맨날 조금씩 하니까 이거 뭐 일단 또 없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예, 얘기에 예. 대해서. 조사해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시는 권영아님. 지금 이제 뭐 시대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그런 욕구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해서 아마 굉장히 부서에서 힘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애들은 쓰시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 행복 나눔 공부 이런 걸 갖다가 왜 자꾸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더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더 힘이 들어야 되는지 그 예산을 갖다가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는데 이제 그걸 따져보면은 사실 이 모금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운영을 해야 되면 이제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고 또 사업비가 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아까 김희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복지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는 좀 기획을 하고 또 그것이 잘 어떤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유관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시정도 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은 66명을 660만 원을 들여서 지급을 했네요. 그죠? 네. 과연 그러면 이제 10만 원씩인데 과연 10만 원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들이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다 보니까 어떤 모금 실적에 대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10만 원이 작다 크다 그걸 떠나서 10만 원이면 그래도 기본적인 뭐 전기를 하고 이런 데 커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플러스 이제 아까 그 측면을 본다면 좀 어떤 물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도 좀 같이 뭐 이런 합산해서 이제 뭐 충족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혜택이 가는 부분에 다가가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거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하는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고 가서 그런 부분인데요. 그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봉사단체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어떤 이렇게 뭐 시에다 등록을 하거나 그런 단체들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진짜 봉사하는 단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거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갖다 찾아서 계속 그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이제 돈을 갖다 한 달에 뭐 5만 원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비를 청북에도 있고 여 송탄에도 있고 몇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보름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을 만들어줘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형식적인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냥 있지 그 반찬 그 배달하는 것들 이렇게 딱 보면은 그저 그냥 한 끼 먹고 한두 끼 먹으면 이제 그만이고
그러면서 지원이 다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돈도 예산도 많이 밖으로 새는 게 많아요. 중간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되고 모순된 걸 갖다가 좀 시정을 하고 또 합칠 건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좋은 말씀이고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봉사자들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모아서 컨트롤해서 이제 골고루 나눠야 되는 거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일부분에서 이제 어느 면 같은 거는 내가 독식을 하기 때는 편택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면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소화시켜달라. 뭐 이런 부분이 좀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런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좀 안배도 해보려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대로다가 실질적인 그 도움 내지는 진정성을 가진 도움인데, 어떤 시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들이 설득도 하고 그래서 뭐랄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행복나눔본부에 직원이 몇 명이죠? 3명입니다. 네? 3명입니다. 3명.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본부장이 280, 직원이 230입니다. 어떻게. 아니, 뭐 아직 기금도 다 준비가 안 되고 아직 제대로 봉사 활동도 지금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힘이 드신가 보죠? 지금 직원 한 명은 이번 달에 이제 취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뭐 제사보다는 제밥에 마음이 있다고 자꾸 이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진정한 봉사를 해주면 참 좋은데,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내지는 운영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제 이런 뭐 순수한 단체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복지가 아주 그 각 방향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라고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 말씀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일을 때 좀 친밀히 검토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활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자활사업하는 그 기금이 저기 조성이 돼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졌습니까? 자활기금은 지금 아직 있습니다. 20억 지금 조성돼가지고. 있죠? 예. 25억? 예. 네, 근데 왜 기금을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 여쭤보니까 안 하고 있다라고 기금 운영을. 기금 운영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사실요, 우리가 그냥 매월 얼마씩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 지원을 받지 않게끔 이들을 자활을 돕는 이게 정말 복지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을 해줘야지 계속 뭐 먹을 빵을 갖다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자기가 정말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활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걸 정말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행복나눔 공부 이런 데서 그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한다면은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받고도 살 수 있게. 그래서 금년에 그 자활기금에서 그 자활사업단 500국수라고 프랜차이즈의 그 국수집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전세자금 1억 그 자활기금에서 전세자금 융자해 줬고요. 그리고 그 자활사업단에 보면 뭐 핸드메이드 사업단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사업단이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이제 기계 이번에 이제 세종 3종 그 교체하는 그 사업비도 지원해주고 이제 기금에서 지원해줬다 이 예, 말씀이죠. 그러면은 금년도에 그냥 무상으로 해준 겁니까? 전세 자금 같은 경우는 시로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시 명의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럼 거의 무상입니까? 예. 자부담은 없고?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저 얼마가 있어요? 한 10%. 10%? 네, 10%. 네, 그리고
만약에 자활기금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융자를 받을 때. 아, 저희 융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는 융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명의로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시인 명의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이제 융자 그건 성격은 아니고 내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를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으로 해서 융자해 준 케이스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 저기 만약에 융자를 왜 안 해줘요? 해줘야지. 아직 내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포장마차를 하나 해야 되겠다. 단 몇백만 원이라도 자활기금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융자를 해줘야지. 그냥 거저해 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이 자활기금을 그렇게 뭐 정말 이자도 안 받고 해준다면 이 자활기금을 이용할 사람이 많을 텐데. 예? 그래서 이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두 개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는 사람만 사용한 거지. 이거는 누가 공무원이 이런 게 있으니까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으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자산 의원님, 저기 그 자활기금의 어떤 활용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뭐 일부 홍보가 안 됐다고 그런 말씀인데 그 자활기금에 대해서 뭐 당장이라도 그 홍보도 하고 그 대상자 대부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제 저소득층 그런 대상이 되겠는데 뭐 제가 파악하기로는 했는데 자활의 의지가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그런데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자활에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파견자고 자활이신 분이 몇 명이 나왔는데 대부분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자활하는 일을 저리라고 부르니까 엄두도 안 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건데 어떤 그런 측면으로 느끼셨다면 어떤 자활기금의 활용에 대한 걸 충분히 홍보하고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활기금을 좀 많이 주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문턱이 높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 이렇게 사용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보로다가 가져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많은 그 정말 그 어렵지만은 자활의 의지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언도 해줘가면서 이렇게 자활할 수 있게끔 진짜 이건 참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무공산 청소년 수련원은 사실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가 쾌적하고 청소년들이 정말 활동하기 좋은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거기가 이제 좀 뭐랄까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변했다 할까 그 정도로 이렇게 청소년들 어디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 운영을 연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게 처음에 그 설계가 됐고 처음에 그 의도대로 그것이 쭉 운영이 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변질이 되는 거야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에 없던 뭐 거기를 갖다 좀 어떻게 좀 활용을 해봐라 그러니까 눈썰 매장 만들었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그 암벽 타기 그런 거를 갖다가 또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처음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거야. 처음에 시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야영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퇴색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무공산에 그 청소년 수련원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능이 조금 이렇게 휘석이 돼버렸다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그 추구로 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주위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필요할 때는 그 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청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해고는 있습니다만은 활용해야 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야영장이 이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본 축으로 해서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사업비와 관련해서 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 기본적인 축은 맞습니다. 맞고 어떤 그 변화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그 시설이 뭐 처음엔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설을 갖다 또 다시 만든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 기존의 것을 건들지 말고 그 주변에 뭐 땅을 뭐 매입을 좀 해서 뭐 그 한쪽으로 또 이렇게 맞게끔 그 지금 청소년 수련원과 맞게끔 해서 디자인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노후가 되거나 낙후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 시설 그 배치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쾌적했던 그런 공간들이 없어지고만 그렇게 되니까 자꾸 시설 보완을 하다 보니까 없던 것이 또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쾌적했던 공간들이 자꾸 사라지고 자꾸 그냥 더 많은 시설이 들어와가지고 복잡해지니까 그럴 때는 그 주변에 땅을 좀 매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중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그 설계된 그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있는데 당시에는 잘 될 거라고 이제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용도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체 수단으로 찾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처음엔 노동전 청소년 수련원이 쾌적했어요. 쾌적했었는데 이제 자꾸만 뭐 시설을 갖다 조금 더 마련하고 그 옆에다 뭘 붙여서 또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설매장 같은 경우는 겨울만 사용하지 여름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막 그러면은 또 그런 것들이 지장을 주고 풍광이라고 할까 어떤 그 환경이 이렇게 해가면서 자꾸만 이렇게 변질이 되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의원 말씀을 좀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는 건 하셔야 되지만 예.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한호 의원님. 네, 박한호 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결혼이 7명 이렇게 있는데 어느 과에 주로 결혼이 있는 거죠? 생활청소년과 1명, 여성가족과 2명, 여성예관 1명, 도서관 1명의 결혼입니다. 팔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뭐 맞춤형 복지팀에서 읍면동에 새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 복지 관련한 전문 공무원들이 좀 일선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들 경험 있는 분들이 현장으로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드리다가 이제 신기자 갔다가 이제 해보니까 좀 미숙함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를 해서 인사부사무실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맞춤형 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일선에서 민원인하고 직접 이렇게 이제 만나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이게 좀 그런 어려움이 들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 얘기도 지금 해도 되나요? 이따가. 다음에. 예. 이사님. 15초까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여성예관, 도서관 소관 17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한호 의원님. 지금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최근에 인관한 그 어린이집 내용을 좀 쭉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죽백동에 159명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인가가 최근에 났는데 저 뒤쪽의 현황을 보면 이제 본청의 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6,600여 명인데 현원이 5,400여 명. 그중에서 이제 시립이나 가정은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청만 놓고 보면 4,800여 명인데 3,800여 명, 그러니까 약 1,000명 정도의 그 정원이 남아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민간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그 아이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정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정원 관리는 읍면동의 그 주택, 아파트, 건물 신축에 따라서 아이가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날 거 예상되느냐, 그에 따라서 수급을 맞추고자 정원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그 중등육상의 아이들 숫자를 카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측을 하는 건지? 우선은 예측을 하고 판정을 하는 거죠. 어린이집에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게 아니고 그 지역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민간 어린이집 하나에 159명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민간 어린이집 하나에 대규모 시설을 이렇게 인가를 해주다 보면 그 향후에 그 주변의 다른 어린이집들을 신규로 인간해주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아마 정책적인 방향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읍면동으로 어린이집 병원수를 제한을 해놨는데, 그 택지가 많이 늘어나는 건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거기 또 정원을 묶어놓으면 그 아이들이 멀은 곳으로 또 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은 제한적으로 풀어놓고 있어요. 근데 그 제한적으로 풀 때 그 5개 면적에 맞추다 보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크게 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상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염두를 두거나 고민을 할 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가 새로운 택지 개발 신도시 이런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계속 이렇게 뭐 한시적이지만 거기에 정원 규제를 풀어놓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네. 새로 이제 민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어린이집이 새로 이제 인가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의 예를 봐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대규모 초등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중규모로 해서 여러 곳에 초등학교를 지어주거든요. 아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를 짧게 해주려고. 네네. 그 근린생활권별로 초등학교를 지어주는데, 이런 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이 장거리 버스 타고 이렇게 오거나 하는 것은 좀 아이들한테 안 좋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어린이집 안에서 생활할 때도 아이들 숫자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감염병에 노출된다. 가장 쉬운 게 뭐 환절기에 독감 걸리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독감을 다 걸리고 한 바퀴 돌아야 독감이 끝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일지라도 그 최대 규모를 몇 명으로 할 건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해서 그거를 뭐 규제든 아니면 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의를 좀 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적절한 최대 규모는 좀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학교는 그 학군이 있다 보니까 제한이 되는데요. 학군 있는 대로 정확히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이 어린이집은 행정구역으로만 되게 돼 있어요. 행정구역에 예를 들어서 비전 이동 아이가 신평도에 가서 또 하게 되면 그 신평도 인원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큰 거 사가지고 다른 지역의 아이를 끌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 좋은 사례를 보고요. 고민하면서
좀 좋은 방향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민간의 그런 자율성, 또 민간 어린이들 사이의 뭐 선의의 경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신도시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이런 대규모 어린이집을 인가해 주는 것은 앞으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그 얘기해서 끝까지 네. 하시는 거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보면 그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노래 교실이나 댄스 같은 경우에 이제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그건 도저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아니, 너무 호응도가 좋아서. 호응이 좋아서 없애지 못한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읍면동 쪽은 뭐 초급반을 네. 하고 이 여성회관은 중급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더라도 번역별로 그 역할 분담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될까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 그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관련한 그런 강좌 이런 것들이 뭐 주간에도 있고 야간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 개설이 되는 그 부동산 공용 경매 과정은 이제 그 수강생들이 요청해서 신설을 한 거고요. 지금 20명 모집을 했는데 40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투자보다는 자산 관리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과정, 뭐 경매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뭐 실제 가서 강좌를 들어본 건 아니지만 이게 느낌상 이런 프로그램을 여성회관에서 해야 되나? 이거는 개인 학원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개인의 투자 목적 이런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공익활동을 하는 여성회관에서 굳이 야간반까지 개설하면서 이것을 뭐 계속 확대해 나가는 거 이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들 이렇게 뭐 신규로 요청하고 하면 탄력적으로 늘리는 건 좋지만 이 공익성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라 시간이 되십니까? 네, 김수선 의원님. 아, 의원님 점심 먹고 할까봐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립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습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